한 분이 비건이시기도 하고 제일 주변 사람들한테 답답하게 하는 게 이제 비건 그거거든요. 비건도 완전 올 100% 비건. 예. 그래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따로 음식을 늘 해야 돼 누군가가 할 때. 그래서 그래서 자체 이제 그 스님들끼리는 거기 사는 대중 셋은 각자 알아서 해먹기. 이제 아예 이렇게 해서 알아서 각자 이렇게 먹기로 이렇게 타협을 받더라고요. 근데 셋이 있을 때는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무슨 버페 때라든가 무슨 제일 때 오면 이제 그 공양주 보살님이 오셔서 이제 밥을 해주자 보살님들이 오셔서 밥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 스님을 위해서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스님들이 그걸 갖고 이제 어떤 스님들은 막 다른 남방 불교 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도 안 이제 그러면서 이 스님이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이 육식 안 하는 거는 이게 생명에 대한 그리고 이 먹을거리가 우리 앞에 올 때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 비인간 그 폭력성과 그 진짜 그냥 살생이 아니라 저건 살인과 똑같다라는 살인이랑 똑같다라는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으로가 아니라 그냥 먹을거리를 위한 하나의 돈이고 그 먹는 그냥 대상 그러니까 소라는 생명체, 돼지라는 생명체, 뭐 물고기라는 생명체가 아닌 거야. 그냥 오로지 나의 먹을거리가 되어서 그냥 재배되듯이 막 농장에서 사육당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자기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이걸 선택했다. 만약에 부처님도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에 부처님이 나셨다라면 부처님도 분명히 이렇게 그러니까 계율 누군가가 또 계율을 얘기하면서 부처님은 삼정육만 빼놓고 다 먹으라고 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계율로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방 불교 쪽 스님들은 어떻게 드시는지도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막 몽골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다른 그 지역에 가면은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추운 얘기도 나라에 막 가면. 해주시고 했나 봐. 그러니까 온갖 이렇게 그런 또 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또 얘기했는데 이스님 그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이 만약에 그 시절에 오셨으면은 지금 이 시절에 이 시대에 이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부처님도 분명히 계율이 바뀌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보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는 아마 지금 시대에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에 오셨어도 그와 같은 계율을 얘기하셨을 것이다. 저는 이제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이다. 왜? 라고 하면서 이제 인간의 역사를 좀 얘기를 했어요. 네안데르탈인이라든가 호모사피엔스의 그 인류 역사 속에 보면은 생존 본능, 맞죠. 네, 생존 본능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진화돼 왔다. 맞아요. 그 시절에도 분명히 예, 이런 약육강식에 이게 있었고, 당연하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남극에 부처님이 나셨다 그러면 남극 부처님은 술록을 드셨어야 된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는 생존 욕구를 위해서 이렇게 진화되어 왔고 지금 사람들이 고기가 없으면 못 먹는 시대. 옛날에는 우리가 고기가 너무너무 귀했다. 너무너무 귀했던 시절이어서 정말 고기 한 점 더 먹고 싶은, 더 먹어야 되는. 그래서 내 자식들한테는 고기를 많이 주고 싶은. 그래서 옛날에 부자들만 고기를 먹었다라면은 지금 시대는 오히려 부자들은 채소만 먹으려고 한다. 그것도 유기농으로 길러진 채소만 먹으려고 한다. 세상은 이렇게 자꾸 바뀌어 가는 거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생명 이거가 아니라 귀한 거 그냥 내 자식들한테 내가 먹어야 되는 쪽으로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됐을 뿐인 것이다. 이런 어떤 내가 뭐 생명을 죽이겠다는 내가 그렇게 먹지 않지 않느냐. 그 수요 공급의 그 법칙에 따라서 누군가를 이런 공급을 하는 그들은 그냥 직업인 거고 그런 의식 없이 그런 막 악심을 가지고 내가 너를 죽여야 된다 막 이런 그게 없이 그냥 직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이 인간은 계속 그렇게 또 진화돼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거 분명히 아신다. 그 시절이라고 해서
2600년 전이라고 그래서 남의 생명 죽이는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다. 자인화교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게 생겼던 거고 맞아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그걸 갖고 건의를 했던 분도 있었다. 근데 부처님은 하고 싶으면 너만 해라.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거나 하지 말아라 했다. 지금 시대에 오셔서도 나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서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해서 저도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안 먹던 음식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좀 미숙아로 태어나서 영양 부실로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돌전부터 중이염을 앓았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고기는 그래서 당연히 못 먹었다. 생선도 못 먹고 왜냐면 중이염이니까 그런 걸 먹고 나면 여지없이 고름이 나고 썽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먹던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출가를 해서 오히려 야단을 맞고 못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야단을 맞았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야 이 스님이. 왜요? 그래. 나는 정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식습관이 이렇게 안 먹는 쪽으로 이렇게 오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렇게 했는데 출가를 하니까 이건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이게 당연한 권리처럼 난 여기고 살았다. 그리고 권리였다 이게. 그래서 진짜 막 휴게소 같은 데 가갖고 어느 식당 같은 데 가서 뭐 빼고 해주세요.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고 다녔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나 개인의 핑계이긴 했지만은 살다 보니까 내가 출가를 했고 출가를 해보니까 오신채 누리고 비린 거 안 먹는 또 우린 자체만의 그 또 규율이 나는 개율이 그런 줄은 이게 개율이 그런 줄 알았다. 부처님 개율이 그런 줄 알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신도들한테도 뭐 빼고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당연한 듯이 그걸 내가 권리로 여기고 살았는데 미얀마를 가게 됐을 때 우리나라 1세대 윗바사나 1세대 어른 스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소고기를 사주더라. 그러면서 거기 가면 다 먹어야 된다면서 당신 경험을 얘기해 주시더라. 해인사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스님인데 거기 가면 다 먹어야 된다면서 당신 경험을 얘기해 주시더라. 해인사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스님인데 그 해인사도 되게 빡센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런 거 안 드시다가 미얀마를 갔는데 아침에 돼지고기 죽이 나오니까 이 스님이 이제 분별심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걸 먹으니까 체한 거예요. 체하고 그게 보름 이상을 간 거예요. 그게 토하고 쏟고 막 이러는 게. 그래갖고 키가 크신 분이고 몸무게도 있으셨던 분이 보름을 못 먹고 아예 금식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막 50 몇 킬로까지 나간 생존의 이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분이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하면서 음식일 뿐이다. 분별심 내지 마자. 이거는 내 몸을 이롭게 하는 약일 뿐이다. 약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어떤 음식이 나와도 그건 내 몸을 이롭게 하는 약일 뿐이다라고 받아 먹자 하고 마음을 컨트롤하고 나갔는데 그날 아침에 또 돼지고기 죽이 나와서 순간 분별심이 났지만 당신이 마인드 컨트롤했던 그게 있어서 계속 이건 음식일 뿐이다. 이건 약일 뿐이다. 이러면서 그 음식을 듣는데 꿀맛 같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생각 돌리셔서 그러면서 저한테 소고기를 사주시는데 그걸 저는 처음 먹어보는 소고기인데 그걸 그날 먹었다. 네, 아무 생각 정말 음식일 뿐이다, 약일 뿐이다라는 마음으로 어른 스님 앞에서 그걸 먹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일은 없었다. 그게 그 스님의 법력인지 수행력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스님 앞에서 내가 그걸 먹었었다. 아무 저기가 없이. 그런 것처럼 내가 이게 음식을 보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정말 내가 내 가치관에 맞는 음식이 나왔네. 그러니까 좋네. 좋다라는 마음이 일어난 거는 욕심이다. 그렇죠. 근데 이 음식에 여기에 뭐 고기가 들어갔네. 뭐 신체가 들어갔네. 이건 내 가치관에 안 맞는 음식이네. 밀어내려고 한다라면 이건 성냄이다.
이거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부처님이 기꺼이 받아 먹으라고 한 거는 공덕이 되는 것도 있고 이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한 그것도 마음의 있는 좋고 거고 나쁨을 예. 일으키지 진짜 말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생명이 뭐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걸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으로 먹는가 성냄으로 먹는가 이걸 보는 것이 수행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강성규 씨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저도 되게 조금 새롭다고 해야 될까? 뭔가 조금 더 관점이 이렇게 예.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내 예. 마음에 호오를 일으키지 말아라. 예. 일으키는 순간 아 그거는 이제 문제다. 예. 그래서 그거는 분별심으로 먹는가 안 먹는가가 진짜 내가 행해야 될 수행자로서 행해야 될 일이지 내 가치관이 이러니까 좋아 아니야 이거는 아니다. 부처님은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 본질은 그거라고 본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이 공부 아닌 것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명상한다고만이 공부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모든 어떠한 상황에서 거기에서 내가 깨달을 것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라면 다 이게 명상이고 공부라는 거. 네. 이렇게 이야기 명상. 네. 아니 좋았어요, 스님. 그렇지. 좀 관점을 정리할 기회도 되고 또 어떻게 또 생각을 가져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늘 지니고 행합시다에 또 나오고 우리 또 기존 불교에서도 십선업을 건선하잖아요. 네, 살생 중재 금일 참회, 네, 투도 중재 금일 참회 하면서 하잖아요. 네. 제 일이 살생이잖아요. 그 살생하지 말라라는 것은 생명 존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자비 희사, 네, 자애의 마음이 또는 비연민의 마음이 거기에 반대되는 마음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해 명상 하듯이. 근데 가만히 앉아서 속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자해 명상이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제 국민들이 또 이렇게 핍박받고 죽어갈 수 있는 맞아요. 상황이다. 그걸 막는 것도 자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서 그걸 동조하는 또는 몰라서 무지해서 어떤 것을 모르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일깨워 주는 것도 우리의 행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니까 주변에 이제 살생하지 말아라 이러면은 뭘 죽이지만 않으면 끝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생명 존중 사상으로 이렇게 커져간다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뭘 죽이지 않았으니까 계율을 잘 지킨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그거는 안 죽이면 매일 죽이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 미얀마 가면은 이제 우리가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지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수행했던 걸 가지고 이 수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이제 어른 스님들이 점검. 지도를 해주는 그게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른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약간 그게 들어와서 막 뭐 어디서 한철 공부하고 나면은 뭐 법거량이라고 그래서 막 가서 이거 알아들었냐 안 알아들었냐 뭐 이런 식의 저기를 법을 공부하는 걸 인정받는 그 어떤 텍스트로 삼고 있는다라면 이제 위파사나 수행처에서는 일주일에 한 2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은 이제 행선하고 좌선하고 했던 그걸 보면서 자기의 그 본 것들을 자기의 탐진치 뭐 이런 것들을 자기의 또 생각들, 자기의 행동들 누구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뭐 또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일어났던 마음들 이런 걸 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요. 그게 이제 인터뷰 시간이라고 그래요. 티칭 받는 시간인데
가서 뭐 내가 좌선을 하고 있는데 눈 감고 있는데 뭐가 뭐 어떤 게 느껴졌어요. 뭐 어떤 게 보였어요.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요. 뭐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나는 이해가 안 갔어. 다 좋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냥 유사야도들이. 그게 뭐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았어, 좋았어, 좋아요, 좋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이제 저는 처음에 그랬어. 나중에 이해를 하고 보니까 좋아요, 좋아요는 뭐냐면 저도 가끔 가다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 그렇게 네 마음을 봤구나. 예, 그거를 인정해주는 말이었던 거야. 아, 너 그렇게 만났구나, 네 마음을.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야. 정토에 약간 마음 나누기. 예. 그렇지. 그게 이제 그런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눈 감고 있는데 뭐 어디가 가려웠어요. 가려웠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뭐 이제 이런 걸 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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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가끔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갖고. 이제 그러면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뭐 당연하죠. 네, 이런 질문과 식의 이제, 대답이 예, 오고 예. 가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수행 지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네가 탐진치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네가 진짜 뭔가가 마음에 깨달음이 와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런 걸 이렇게 좀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순간도 내가 일어나는 마음이 있다라고 알면 알아차림을 하신 거예요. 그 또한 명상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늘 이렇게 신수신법을 알아차림해야 된다라는 거, 그 자체가 명상이고 수행이라는 거, 요거를 놓지 마시고, 만약에 뭐 어르신들이 이런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그럼 내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생각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어나는 생각들을 알아차림하는 거. 예, 그리고 거기에 싫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왜 싫다고 일어났는지, 좋다라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면, 아, 좋다라는 느낌이 일어났구나, 싫다라는 느낌이 일어났구나, 그게 계속 반복됐다라면 내가 왜 이걸 좋다라고 하는지, 왜 싫다라고 하는지 또 분석 좀 해보고, 아, 이게 나의 탐진치 때문에 이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은 법념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탐진치 어떤 장애 내 안에 있는 장애로 이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림한 거니까. 그런 걸 안 하니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약간 그 감정이 억압된 상태로 이렇게 쌓여 있는 때가 있어요. 예, 반드시 분석을 해야 돼. 계속 걸려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걸 분석하는 거, 메스를 좀 대봐야 돼. 아니 제가 지난 주에 여기가 갑자기 전기가 통한 것처럼 찌릿찌릿한 거예요. 이거 어디 부딪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참 희한하다 이러고 있다가 병원에를 가볼까? 막 이렇게 찌릿찌릿하니까 정전기 일어나듯이 그랬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저를 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럴 땐 꼭 병원 가야지 이 생각을 하다가 그날은 우연히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 나 여기 팔꿈치가 이상하게 찌릿찌릿하고 난 저는 여기 부딪힌 적도 없고 뭐 아무 그게 없는데 되게 신경 쓰인다 이러니까 빨리 와. 지금 와야 돼. 그래서 이제 시간 약속을 정하고 갔는데 제가 여기에 쌓여있는 억압된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쌓여 있으면 일로 그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어머머머 신기해요 이랬어요. 여기가 찌릿찌릿하니까 보통은 병원 가면 여기가 아프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뭐 주사를 놓든지 뭐 약을 주든지 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여기에 쌓여 있으니까 여기를 해결 안 하고 일반 병원에 가면 여기를 해결한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했어요. 이틀 만에 없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어머 너무 신기해요 이랬어요. 누구.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렇게 억압된 감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요즘에 마음 알아차림이나 이런 거를 좀 등한시하고 너무 밀려오는 현실에 급급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원주를 가고 있으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엄마가 뭐 밥을 먹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기가 막힌다라는 말 우리 네. 많이 쓰잖아요. 그 기가 막힌 기가 거예요. 막힌 기가 막힌 거예요. 기를. 그러니까요. 이 혈이 움직여 혈도 이렇게 어디 가서 채이면은 뭐 무슨 뭐 고지혈이 오니 뭐가 네네. 고혈압이 왔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기가 막히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기는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운이라고 우리가 바른 기운, 그 정명, 바른 기운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바른 기운을 쓸 수가 없으니까 없어요. 참는 거예요. 억압하는 예, 거지. 예, 참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채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고가 났거나 뭐 어떤 유전으로 이렇게 내려온 병이 사고가 나서 부러지고 다치고 찢어지고 뭐 이제 이런 식의 병 또는 유전으로 뭐 암 뭐 이런 것들 집안 그 내력병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병이라고. 그런 게 가서 쌓이고 모이고 하다 보면 암이 되는 거고 염증이 되는 거고 궤양이 되는 거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 욕심, 탐진치의 저기는 화병으로 여기가 뜨겁게 해서 화상부터 입는 거예요.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진짜 온몸이 굳는 걸로까지도 다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 사실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순간순간 알아차림이에요. 진짜로 저 상황에 내가 탐진치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 탐진치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기가 막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사회 현실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분별을 할 그 수밖에 힘을 없게 자꾸 만드니까. 키우는 게 분별심을 자꾸 이제 이렇게 내려놓는 이걸 하는 게 우리가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일이거든요.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해라가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 작용은 저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보는 걸로. 그 사람이 업으로만 봐야지 저 사람으로 보면은 나중에 그 사람을 또 보면은 그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술을 너무 좋아한대요. 들리는 말에 따르면 모든 증언자들이 다 그래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안 취해 있을 때가 없대요. 그래서 아까 뭐 알코올성 치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지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지장애. 가깝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인지장애. 약간 인지장애가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치매라. 예, 예. 그러니까 인지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상현실에서 살아요, 이분이. 맨날 우파 네. 유튜버들이 하는 말만 듣다 보니까 네. 이분은 뭘 이용하겠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게 아니야.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추기는 거지만 이 양반은 내가 구국의 결단을 한 게 맞아요.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환자인 거예요. 환자야. 네. 환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무슨 이제 같이 구업을 막 짓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자로 그냥 보는 거죠. 가여운 사람. 예. 그래서 거기에 내가 분별심을 내서 힘들어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런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지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이 힘들지 않고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그게 나만을 위한 일인가? 너만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좀 더 넓은 우리 사회를 위한 일인가? 이렇게 가늠해 보시는 것. 어찌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래도 나도 힘들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라는 것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항상 기준은 분별심이 아닌 조금 더 바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힘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도 이성의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불교 말로 하면 지혜, 현명함으로 슬기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